네, 흔들림이 있었던 이번 한 주 어떤 섹터와 종목이 화제가 됐을지 많은 주목을 받았는지 저희가 보다 꼼꼼한 전략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업종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뭐니 해도 주도주죠. 일단 반도체부터 전력기기, 2차 전지, 그리고 엔터주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도체주는 고민이 깊어지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탑2가 고점을 찍고 조정 분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타이밍적으로 어떤 선택이 필요할까 많은 궁금증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주도주로 계속 갈 것 같은지 이 부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김동아 대표님,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도주로 계속 간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계속 간다? 예.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유례 없이 이제 구매 경쟁 속에서 범용 반도체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수많은 그 고객들이 이 메모리 반도체를 구하러 한국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 18년도가 이제 슈퍼사이클 상태인데요. 그 이상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게 이제 버블론인데요. 이 반도체주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버블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AI 버블론의 중심이 AI 소프트웨어 이제 팔란티어인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내려갔습니다만 일주일 동안 한 13%가 빠졌습니다. 근데 연간으로 보면 150% 올라갔어요. 150% 올라간 주식이 13% 내려갔다고 해서 이게 버블의 중심이 있다라고 보기는 일단 어렵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또 이제 반도체 성장의 핵심 축이라는 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인데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오라클입니다. 그래서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불안할 때는 CDS 프리미엄을 보면 되는데 CDS 프리미엄이 2년 동안에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모든 하방으로 거는 사람들은 아마도 AI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안 좋을 것이다. 그런 소문을 계속적으로 낼 수밖에 없겠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풋을 계속적으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연속적으로 관련주들이 많이 안 좋았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오픈 AI 매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오픈 AI에 누가 가장 많이 투자를 했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많이 투자를 했는데요. 오픈 AI 투자 지분법을 보니까 41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센터에다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돈을 뽑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앞에서 이제 김호영 대표님이 말씀 주셨죠. 이제 이런 것들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익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은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7천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목표를 본다면 엔비디아의 15% 정도를 보면 되는데 네. 1,000조 원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500조 원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시가총액의 10% 정도를 보면 되는데 10% 본다면 700조 원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한 400조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신 건 저가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는 구간이면 그래도 좀 다행인데 고점 부근에서 그 더 위를 기대하고 이제 늦게 합류하신 분들은 그럼 지금 이 타이밍엔 어떡하지라는 그런 우왕좌왕하시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거든요. 이런 전략은 김호영 대표님 어떻게 업황 전반적으로 맞물려서 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 지난 검은 수요일로 불렸던 5일 날 개인 투자자가 레버리지까지 활용해서 매수해 나섰다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는 시세의 고점과 저점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포에 베팅하는 건 맞지만 신중하게 비중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일단 이 AI 거품론에서 엔비디아를 보게 되면은 블랙웰의 중국 수출 통제로 인해서 시작이 좀 됐습니다. 이로 인해 상승했었던 엔비디아 상승폭은 다 반납이 됐어요. 그냥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인데 여전히 성장 가능한가의 문제. 근데 이 부분은 지속되고 있는 AI 인프라 투자, 특히 데이터 센터의 건립, 지금 진행 중인 것 외에도 새롭게 진행될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고요. 스타게이트도 지금 이제 사업을 뜬 상황입니다. 네. 새로운 AI 환경은 꾸준히 요구가 될 거고 이는 젠슨 왕도 직접 언급을 했고요. AI 거품론 같은 경우에는 성장 산업이 상승할 때는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과정에서 비중을 축소를 하시면서 수요일 같은 공포 구간, 여기가 매수의 기회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부터가 매수 기회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네. 앞으로 시간을 두면서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하락했다가 또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이런 구간들을 활용하시면서 조금씩 모아가는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의견을 참고하셔서 또 전략을 세우시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허예남 대표님, 앞서서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수급이 움직이는 걸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네. 보니까 반도체도 이제 훈풍이 소부장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도 특히 유리기판 관련주 쪽은 괜찮았거든요.
반도체 소부장은 지금 어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지금까지 너무 대형주 중심의 랠리였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중소형 쪽으로 이제 확산을 강조드렸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연초에 움직였었던 것처럼 이제 중소형 AI 반도체 이제 순환매가 나올 건데 우선 그 추천드렸던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인 이제 캔트로닉스도 3만 원 라인에서 매집을 했고 그다음에 4만 5천 원까지 일단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주는 전체적인 이제 시장 분위기에 조정을 줬지만 4만 원 초반에 좀 지지력은 이제 확고하게 다질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시장이 진정이 된 다음에 비중 확대 전략도 이제 유효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유리기판에 이어서 이제 HBM이라든가 뭐 CXL, 온 디바이스 AI 등 이런 순환매까지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뤄질 건데 특히 이번 지수 조정 구간 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쉬는 종목군들에 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덕산하이메탈도 오늘 이번 주 그 시장 대비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 패키징 소재인 솔더블 관련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6,500원부터 이제 7,500원까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외국인 수급 동반해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까지의 그 작업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그 9월 1파동 뒤에 10월에 조정 2파동 그리고 또 3파동에 또 진입을 기대할 수 있는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반도체 섹터를 확인해봤습니다.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이번엔 전력기기입니다. AI 인프라 밸류체인 기대감에 전력기기 쪽 강세를 보였는데요. 효성중공업의 목표 주가 이제 300만 원이 등장을 합니다. 뭐 AI는 거품론 때문에 지금 이쪽 관련해서 약간 우왕좌왕하고 휘청대는 모습이 있었지만 전력기기 쪽 이쪽은 괜찮을까요? 강동현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일단 AI가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이 인프라 쪽은 핵심이 전력기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면서 이 전력 인프라 수요도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샘 올트먼, 뭐 젠슨 왕 같은 주요 인물들도 이 모두 전력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의 이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이 전력기기 산업은 슈퍼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요. 효성중공업의 경우 일부 증권사에서 이 목표 주가를 300만 원까지 이제 제시를 할 정도로 네. 좀 낙관적인 모습이긴 한데 7월에만 해도 이제 주가가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또 200만 원 훌쩍 넘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 거품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납득은 됩니다. 이제 하지만 효성중공업의 이 작년 실적 기준으로 볼 때 PER이 90배 정도 넘었는데 올해 3분기 실적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제 올해 이제 예상 추정치를 계산하게 되면은 PER이 40배 이하로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럼 내년에는 AI 산업의 본격 성장으로 이 실적이 추가적으로 더 개선될 것으로 일단 시장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주가가 300만 원에 도달해도 무리는 아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전력기기 산업은 이 중요한 게 거품도 물론 어느 정도는 과열권이라는 건 사실이긴 하겠지만 이 실적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효성중공업이 23년, 24년 때는 그때는 조정을 거치면서 좀 완만하게 상승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가격 조정 없이 좀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한번 만약에 조정이 온다든지 기술적으로 특정 라인을 이탈할 경우에 좀 변동성이 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신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뭐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화 대표께도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전력기기에 주목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지금 투자적 체크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접근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지금 앞에서 이제 강동현 대표님이 이제 대부분 좋은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제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AI 버블로는 이제 과거 대비해서 투자는 많이 했는데 성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버블론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투자를 가장 많이 한 쪽이 이제 바로 전력기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효성중공업이 주가가 이제 황제주가 된 건데요. 이제 앞으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는 최소한 2035년도 이후까지 한 5천조 원 이상이 투입되면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한 이 전력기기들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ESS라고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역시도 이제 폭발적으로 투자가 일어날 것 같고 또 효성중공업 역시도 미국의 최대 송전망 운영사 765kV의 이 전력망 구축을 위해서 초고압 변압기와 또 리액터 차단기 등의 이 전력기기를 한국 기업 최초로 지금 패키지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주인 LS, HD 현대, 또 재룡전기, 일진전기 등
대부분 전력기기들이 실적이 완벽한 슈퍼사이클에 계속적으로 진입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2035년도까지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한 5천조 원 이상의 투자가 되기 때문에 효성중공업 역시도 황제주로서 한 300만 원에 대한 의미는 크게 있어 보이진 않고요. 네.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내고 계속적으로 보유하느냐. 저는 거기에 수익률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2차 전지로 한번 가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오라클 ESS 배터리 공급, 그리고 삼성 SDI의 테슬라 공급 뉴스가 나오면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뭐 2차 전지 쪽은 ESS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노출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김호영 대표님, 지금부터의 추가 상승 여력,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라클에 리튬 인산철 기반의 ESS 배터리를 공급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오라클이 추진 중인 데이터 센터의 규모를 고려해 보면 최대 수십 기가와트씩 이상, 그러니까 조 단위의 계약을 시장에선 바라보고 있는데 사측에선 부인을 했지만 업계에선 기정사실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ESS 공급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성사가 될 경우에 연간 1조 원, 3년간에 3조 원 규모의 추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대중국 기술 그리고 에너지 견제 여기서 한국이 전략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건데요. 일단 북미 지역은 전기차, 그러니까 EV 시장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2차 전지 업계는 이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고 좀 복구가 되어야만 실적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AI 데이터 센터 확충과 가정용 전력용 수요 증가가 되면서 ESS 수요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ESS는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방출해주는,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는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전기차 부분의 실적이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새로운 성장 동력, 특히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제때 공급하고 저장했다가 공급하고 이런 장치를 활용할 때 성장 동력을 AI 산업으로 확대한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이 ESS에 대한 부분에 전기차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실적 성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김동하 대표께서도 여러 차례 또 언급을 하셨었던 예.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투자 의견이 좀 어떠신지, 뭘 강조해주고 싶으신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좀 짧게 말씀드리면요. 예. 이제 지금 전 종목으로 말씀드린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시는 게 이제 어떤 종목군들이 있느냐인데 지금 보면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국내에서는 이제 양쪽이 경쟁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삼성 SDI가 좋다, 어떤 분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네. 저는요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을 각각 투자를 원하신다면 반반씩 이렇게 계속 좀 보유를 하시는 게 같이 가는 거네요. 좋은 네.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비슷한 종목군들을 조금 한번 제가 알아봤는데 어떤 종목이냐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LS 에코에너지,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로닉, 하나솔루션, 효성중공업, 포스코 퓨처엠인데 지금 이들 종목군들의 반 이상은 시모가 종목이나 아니면 황제주로 지금 등극을 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정작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본다면은 이 ESS에 대한 성장과 함께 이들 종목군들을 함께 좀 더 이어서 투자하신다면 좀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로는 바이오 쪽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내에서도 뭐 키맞추기 분위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제약 바이오는 사실 이렇게 뭐 눈에 띌 만한 탄력이 붙진 않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허인한 대표님, 뭐 연말까지는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될까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금리 인하 시기에는 바이오를 계속 좀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또 대형주가 이제 고점 부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이제 중소형 쪽으로 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연기금도 이제 코스피의 대형주를 좀 팔고 최근에는 이제 코스닥 소부장 등을 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외부 자금 의존도가 높은 이제 중소형 쪽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면서 이제 수익성 개선폭까지 이제 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테마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이번 주 좀 시장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AI 바이오라든가 그리고 또 실적이 탄탄한 이런 의료 기기 관련주들까지 시장 대비 견고한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좀 순환 매상 같이 중소형 쪽으로 좀 집중하는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뭐 업종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김호영 대표께서도 이 제약 바이오 쪽 어떻게 가져가는 게 지금 앞으로 여러 이슈를 반영했을 때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될지 또 전략 한번 잡아주시죠. 뭐 추워지기 시작하면 담아야 하는 바이오주다라는 격언도 있는데요. 추워질 때 질병이 확산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각종 바이오 학회가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임상 결과나 뭐 대형 기술 이전 등의 각종 상승 재료들이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인데 이번 주가 특히 바이오주의 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회가 많았는데요. 월드 ADC 그리고 세계 비만학회 등 굵직한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참여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바이오주의 상승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네. 구분해야 할 것은 이미 기술 이전을 완료한 경험이 있어서 추가 기술 이전이 가능한 그러니까 능력을 갖춘 기업들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 상승하고 있는 바이오주들을 보면 유투바이오처럼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급등을 하는 이런 기업들도 있고 서울바이오시스처럼 특별한 어떤 호재 없이 그냥 뜬금없이 급등. 그러니까 어제 그제까지는 최저점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급등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는 지금 시장이 악화되어 있을 때 갈 곳을 잃은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는 일종의 세력성 수급이다라고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 말고요. 이슈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아닌 뭐 예를 들면 알테오진이나 ABL 바이오 그리고 오늘 이번 주 금요일 급등했었던 펩트론과 같이 급등하고 있는 이런 확실한 무기를 가진 바이오주들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이런 바이오주들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장품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쪽도 고전을 좀 면치 못하고 있죠. 에이펙 수혜 기대감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기대치가 있었지만 역시나 실질적인 실적이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실적 부진 때문에 10% 넘게 급락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화장품주 강동현 대표님 뭐 언제쯤 살아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뭐 최근에 이제 대표적으로 약세 업종이긴 한데 일단 하락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실적이고 하나는 수급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실적 부분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2분기 실적 때부터 시장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이제 주가가 조금 빠졌었고요. 그때가 아마 7월, 8월 대부분 그때 이제 화장품 업종 종목군들이 그때 고점을 찍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성장률이 조금 둔화가 됐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막 20%씩 이제 매 분기마다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이게 15%, 10% 이렇게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투자자 입장에서 다른 섹터 대비해가지고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만약에 신규 투자자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돈을 가지고 시장에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장 이슈가 되고 당장 많이 오르는 것부터 찾게 되는 게 사람 심리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수급적으로 신규 투자자분들이 AI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선, 방산 이쪽으로 밀리다 보니까 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좀 소외를 받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둔화가 되어가지고 가격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다만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하면은 밸류에이션이 또 그만큼 또 좋아졌겠죠. 네. 그리고 성장 산업입니다. 매년 실적 부분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은 업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터주도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반도체 주도 장세에서 뭐 소외 아닌 소외를 당하는 그런 여러 섹터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기대만큼은 주가 탄력이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 등으로 뭐 반짝 움직임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뭐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뭐 이슈는 많아요. 아티스트 컴백이나 재료들은 있어서 엔터주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역시 또 강동현 대표님께 좀 여쭤볼까요? 뭐 실적 대비해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에 5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박진영 위원장하고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나가지고 뭐 좋은 얘기가 왔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 에이펙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조금 많은 걸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수급적으로 소외를 받는다라고 생각되고요. 실망감이 있었던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도 이제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고점을 찍고 이제 눌리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뭐 공매 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겹쳐가지고 주가가 약세를 보인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엔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실적 부분은 뭐 SM이라든지 좀 괜찮게 나왔거든요. 네.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은 실적이 일단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향후 어떤 재료나 성장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당장 이제 내년 해봤자 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하이브하고 그 빅뱅이 컴백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월드 투어라든지 거기서 들어오는 또 수익성 이런 부분이 분명히 숫자로 찍히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는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종별, 엔터주까지 꼼꼼한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주식 투자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명 필살기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